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의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어린이날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어른의 날,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좀 같이 어른의 날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방미를 했죠. 그 부분 속에서 미국에 도착을 하면서 본격적인 횡보들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사절단이 52인이나 모두가 다 같이 동반해서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기대가 남다르다는 소식들도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쪽에서 일부적으로 그룹발 훈풍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요. 개성공단 폐쇄 또다시 서해안에서 잠수훈련 부분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빠르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주식 투자자분들의 순풍 웃을 수 있게끔 우리의 주식 시장에 햇볕이 강하게 봄볕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기원을 해보면서 오늘 월요일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저희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 그리고 저 주쌤 김도영에게 콕콕 집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린이날 신나게 잘 보내시고 나서 오늘 어른의 날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의 아침 출발과 함께 해외 증시 훈풍이 좀 불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찬물을 제대로 10시 반 이후에 한 40분경부터 찬물이 끼얹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단순한 오버 언더슈팅이 난 것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하신 두 멘토분들 어떤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체크해 주실지 금일 출연하신 분들 먼저 화면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선 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팀에 우리 신창한 멘토와 남은호 멘토가 같이 동반해서 월요일을 책임지러 좀 나오신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주식계의 조교 앞으로 최근에 조교 앞으로 제대로 왔습니다. 계좌가 앞으로 빵 터지면서 왔는데요. 우리 남은호 멘토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자, 저는 어린이가 집에 둘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어린이날이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래서 1, 2등 중에서요. 네. 두 개 다 가지는 못하고 한 군데만 갔는데 1등은 놀이동산입니다. 1등은 놀이동산인데요. 2등이 재밌습니다. 어디요? 2등은 마트입니다. 마트요? 예, 그래서 도저히 놀이동산 갈 엄두는 안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트, 둘마트를 다녀왔습니다. 둘마트에서 애들 장난감 하나씩 사주면서 일단 어린이날을 무사히 보냈고요. 자, 여기 서울경제TV 앞에 보면 그 헬스클럽이 보이는데요. 네. 열심히 운동들 하십니다. 아까 담배 한 대 피면서 구경을 했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헬스클럽을 보면은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운동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거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이끌습니다. 정작 안 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승자 독식.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많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시키셔야지만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 한마디 더 추가하면서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역시 주식 조교답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한 번 더 배우자. 그리고 하나를 더 스킬을 더 늘리자라는 나무르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닝 멘트를 좀 따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 또 오셨습니다. 예, 영남옥 씨 오셨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표하는 독설가 한 벌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분이죠. 내 사전에 손절매란 없다. 손절매 니으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불독 신창원 멘토 주말 아드님하고 어떻게 잘 보냈어요? 예, 힘들었습니다. 아드님하고 보내서 힘드신 거예요? 예, 힘들었어요. 예, 좀 원래 일요일 날 잠 잤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래서 뭐 요즘 그 비비탄 총이 유행이더만요. 비비탄 총 사가지고 우리 옆에 개화산이 있어요. 거기서 또 산을 왔다 갔다 하면 총쏘기 좀 하고 그 또 야구 2시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몸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저희 집사람 애견만 아프다 해가지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저 송주까지 가가지고 고기 먹으러 갔더니 1시간 줄 서가 기다려가지고 집에 가자니까 먹고 간대요. 그래서 고기 먹고 그래서 어제 9시까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날 6학년이에요. 마지막 어린이날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 방정환 선생님에게 감사하다. 어린이날. 그래서 자기는 어린이날 19세까지 유지됐으면 좋다 하길래 천만에 만만에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날 굉장히 피곤한데요. 이럴 때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편부모님이나 혹시 또 편할머니 있는 불우탄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자 한 봉지,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주는 그런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선 사업을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외부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솔로이고 아직까지 주니어가 없는 행복한 주쌤 김도영이 아닌가 참 씁쓸한 웃음을 지어봅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저희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릭 월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빵끝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그 피로감도 모두가 다 풀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잠깐 반짝 오전장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슈앤토크의 주제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앤토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공격적인 매도 압박 부분이 나온 것이 다시 돌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지 주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겠고요. 그 속에서 또는 이분들께서는 어떠한 포트의 전략을 세우면서 오늘을 대처해 나가셨는지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일장에서의 중요했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정강 후약 장세로 1960선에 겨우 턱걸이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에서 수급적인 꼬임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꼬임 풀어줄 수 있는 실타래인지 아니면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주가 랠리를 오래간만에 또다시 했는데요. 오르기만 하면 맨날 랠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4.1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인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핵심적으로 수혜주는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EU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의 관세 추진 속에서 태양광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의 승자로 나오면서 방끝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순간적인 뉴스발의 모멘텀밖에는 되지 못한 것인지 잠시 뒤 핵심적으로 태양광주에 대한 업황까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죠. 유럽과 그리고 미국발의 경제지표, 매크로 쪽인 지표의 호재 부분 속에서 같이 반끝 갭상승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학습 효과를 뒤로하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오전 마감 부근에서 점심시간 들어갔어요. 아이고, 식사를 하고 오시니까 이거 뭐야, 시장. 왜 이래 내 종목. 이렇게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발 서비스업 PMI 지수 역시도 부진 소식에서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이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나무르멘토 오늘 사실 추가 상승 기술적 반등이 하나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꼬임에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지금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현재 선진국 지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4월 중순까지는요 철저히 디커플링 됐었죠.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승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글로벌 증시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 몇몇 국들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TIP라고 대표 지어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의 시장 모습은요. 우리나라 글로벌 전체의 어떤 시장 모습은 우리나라가 사실 촉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지금 상승한 종목은요.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즉 제일 안전하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요. 반면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을 제외한다면 2012년까지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철저히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선진국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오늘 이제 중국의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도 제조업 PMI는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아직은 선진국 주도하에 시장이고 서비스업과 그리고 소비 중심이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 이후에 이제 다시 미국 지수와 동조화의 흐름들이 지금 상한 계속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는 이제 뱅가드 펀드가 일정 7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관계로 일단 외국인들이 뱅가드의 물량을 이제 받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받아 나가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서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어떤 선물의 포지션에 의한 그리고 투자 심리가 어떤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좀 흔들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장내에서는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 화학, 건설 등의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선후가 있다면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지금 랠리를 계속 하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만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는 계속 경기 방어주 쪽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지만 1920포인트 네. 이 부분을 지금 주봉으로 2주간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완전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다음 위치한 40포인트 때까지는 적정하게 조정이 들어와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나무르멘토 지금 오늘 시장의 단기 고점으로 인식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네. 뭐 단기적으로 주 초반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번 한 주에 주식시장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주식 하락폭도 분명히 어느 정도 제한되는 1940포인트, 내일 같은 경우에도 1940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시 언제든지 턴할 수 있는 분명한 시장은 현재 PBR이 0.9에서 1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평가를 앞세워서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상단은 좀 기술적 상단은 좀 무의미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지금의 라인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70포인트, 80포인트 회복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는 좀 폭이 작은 변동성이 작은 국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우리 신창호 멘토한테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겠다. 오늘 사실 정강 후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선물적인 포지션의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예. 꼬임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뭐 주식 승천에도 그렇고 아침에 굿모닝 대방이업 수익을 말하다 말했지만 1900 깨질 때 이제 빚내가 오브이자네가 살아. 그래서 1980포인트는 상승할 것이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울커덕 할 것이다 했는데 울커덕 우리 경상도 말로 한번 빠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울커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전부 이제 그 미 선물도 그렇고 전부 상승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오늘 그 사생 결단식이었어요. 얼마쯤 사생 결단식이었냐면 네. 외국인이 5,500까지 팔다가 여기 화면 보시면 5,500 팔다가 나중에 정리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물러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격이 선물 중심 가격입니다. 선물 중심 가격이란 말은 오늘 주가가 떠버리면 선물이 손해가 나는 가격이었어요. 오늘 떠버리면 손해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사생 결단식이죠. 그 사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돌아가는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돈 벌었는 것을 1년 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대외적인 거는 남 원장님 말씀드렸고 선물이 오늘 지속적으로 사생 결단식으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보시면 오늘 이제 5천원까지 팔았죠. 5천원까지 파고 기관들은 덤덤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거의 선물 중심 가격 전후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모양이 뭐냐면 개인들이 그 사이 안 사다가 9천원 콜 이제 개인들이 사면 개인들 돈을 안 매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침만 해도 개인들이 사실 선물이 없었습니다. 한 2천억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들이 9천억 사는 바람에 이제 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 외국인이 3조 2천억이면 오버페이스 한 겁니다. 한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과연 아직까지 한 1조 정도의 여력인데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금 자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방금 남은장님 말씀 지금 함부로 빠지진 않는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호전적으로 받아야겠는데 이제 일단 60일 이평이 이제 강력한 저항, 120일 저항에서 이탈되는 그런 모양이더만은 이평 그 지지인 CCI로 봐서는 과열 지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막 밀리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 견지에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1900개일 때 괜찮게 본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선물을 이제 그 기관의 선물 동향 네. 이 부분을 한번 계속 봐줘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핵심적으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 주식승천팀은 아무래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김중수 총재 자체가 또다시 한번 금리 동결 카드를 좀 급하게 여론에서 몰이가 나오면서 예. 외국인들이 거기서 갑자기 포지션을 바꿨다는 얘기도 좀 많거든요. 금리 동결 자체를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강수를 두면서 동결 쪽으로 가면서 채권자 급락 부분 여파를 만들어냈거든요. 금리 부분은 네. 외국인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제 채권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원화 환율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화가 1,100원대 되면 주가 강세에 보일 것이다 하고 하자마자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1,1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주가 급상승하는 그런 모인데 지금 오늘이 1,094포인트거든요. 1,094원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 사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는 부분이 환율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1,150원 때문에 이제 그런데 외국인 입장이 좋았고 우리 입장이 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보통 보면 이제 1,100원 이하는 환매수 안 하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금리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 채권 투자에 비해서 주식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보통 1,100원대는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팔더라도 굉장히 590억, 6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예. 그런 상황이라면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에 또다시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동결과 인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신창호 멘토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과의 변동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지금 공포를 사자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력히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물이 외국인들의 평균 가격 부분에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물과 연결되어지는 일시적인 흔들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낙폭과대 쳐다보지 말자. 아직까지는 쳐다볼 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속에 있었던 화학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정유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했는데요.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사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2주 연속 반등치도 좀 나왔습니다. 화학주 향후 가능할 수 있는지, 주도주 갈 수 있는지, 나무노멘토. 예, 저는 아직까지 화학주가 주도주 가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주도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요, 바닥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화학주 납사와 그리고 에틸렌 가격에 어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 이제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5월 22일 이후에 다시 유로존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양책은 철저히 제조업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재고 부분이라든지 아주 재고 소진이 좀 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는 분명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이제 화학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가격을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04년에서 8년까지 강한 경기 회복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GDP의 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화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들 조율해 나가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일단 새로운 리스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한 단계 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본격적인 이 경기 부양책, 제조업을 타겟으로 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노멘토 제가 하나만 화학주를 낙폭과대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 있을 테고 또는 지금 뭐 손실 부분이 발생되지만 이제 손실이 조금씩 축소가 되면서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반등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라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요. 만약에 올해 그리고 그 손실폭이 마이너스 20% 내외라면은요, 분명히 이번 반등에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이 있지만은요, 항상 지금 현재 장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뽑아내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를 기다리기보다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장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신창훈 또 뭐 급하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속보창으로 IMF에서 그리스 구조 개혁 속도가 또 불충분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또다시 발목을 잡는 뇌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자, 신창훈 멘토. 화학주에 대한 의견,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얘기해 주시죠. 예, 뭐, 그만큼 그리스 이야기했는데, 사실 뭐, 그리스란 나라가 뭐, 유럽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아이, 작죠, 사실은. 키프로스도 그렇고요. 저는 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나무스크레하고 헤릭스 알렉스. 유명한 가수인데요. 그 외에 그리스 여러분 가보십시오. 무지하게 못 삽니다. 예, 못 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화학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상승한다. 왜 상승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유가가 뛰면 유가를 이제 세 등분을 분류를 안 하는데요. 유가가 이제 세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던 TX 이제 텍사스 중진리죠.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유, 그다음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하고는 민감하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반등했지만 반등했는 보면은 그 두바이유 쪽으로 이제
그 북해산 브렌트가 많이 반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중금리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네. 뭐냐면, 두바이유가 상승하잖아요. 두바이유가 상승하면, 두바이 상승하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우리나라 경제 생활에 직격탄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중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중화학에 직격탄 오르는 그런 부분. 방금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중화학 수출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방금 나머지는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라가면 유럽 경기가 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가품 수출이 좀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그 석유화학 주식들이 원래 실제로 중국이 작년부터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 원래 그 석유화학주들이 생각보다 실적 발표 보면요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좀 양호했다는 예, 양호했어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작년이 진짜 중국이 나빴던 그런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중국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를 말했냐면 통계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통계를 믿을 게 못 돼요. 왜 인구가 돌아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실적 이런 부분으로 봐서 화학주는 추가적으로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아주 고점에 샀던 그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미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에 40% 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초고점, 과거의 고점, 이 58만 이런 대국민 사기극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만 네. 최근 하락폭에 제가 볼 때는 한 5, 60%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 원장님 말이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네. 뭐 기술적 부분이나 아니면 실적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는 반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차원에 또 예.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3인방이라고 했으면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가 예. 먼저 갈 것이다. 아니면 중소형주인 다른 화학주가 먼저 갈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대장주는 저는 LG와 롯데케미칼 먼저 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들을 먼저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화학주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신창한 멘토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추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나무는 멘토는 일단 빠져나오자. 손실 부분이 마이너스 20%에 갈 경우는 달리는 주도주 섹터로 변경을 해서 계좌의 손실 부분을 만회하면서 추가 상승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두 분이 틀리니까요. 결과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살짝 반짝하는 척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고 나면 집을 좀 사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놀부심보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 거래량들이 좀 증가세가 두었고 또다시 이 부분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매물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건설주들이 모처럼 또다시 한번 방긋 한번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동양건설, 벽산건설들과 같이 매각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건실하게 돌아설 준비를 하는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 건설주 아직 반등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토픽을 보고 있는지 신창원 멘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방송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최근에 네. 느낀 거. 물론 최근도 과거도 느낀데 제가 뭐 과거 정권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아시아권에서 적은 나이는 아니죠. 후진국 가면 할아버지 될 50인데. 네. 제가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도 봤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 앞에 정권, 저는 박정희 이제 그 대통령 쭉부터 이제 지금까지 봤는데요. 서민의 정부는 없었다. 네.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주거 복지가 안 되면 다른 복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전세값을 올리는 이유가 부동산 이제 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안정하기 위해서 하우스푸어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짓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우스푸어는 불쌍하고 전세푸어는 안 불쌍한지 나는 참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그 하우스푸어가 불쌍합니까? 하우스푸어는 그래도 집이라 살 수 있는 여력이라 있죠. 전세가 우리 동네에 거짓말했지만 32평 아파트 1년에 1억 오르면 뭐 도덕질 안 하면 어떻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4.1 부동산 대책, 이거 사기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사기고요. 네. 나 건설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설부가. 네. 건설부가 왜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설부가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말짱황인데, 네. 전세 있는 사람들, 이거 전세 사는 사람 뭘 잘못입니까? 가난한 게 잘못이에요? 전세 1억 오르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거 자, 안 됩니다. 네, 신청하면 또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효과 없고요. 네. 이거는 순 사기고,
부동산 값, 아파트 값 법을 넣는 거 떨어지니까 그거 자, 맞추기 위해서 전세값하고 아파트 값하고 괴리를 낮추기 위해서 전세값 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떨어지나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자 전생각 부분에 우리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언급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건설주가 갔던 부분은 말도 안 된다라는 예, 얘기예요. 사기입니다. 네, 사기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자는 거죠, 예. 건설주. 알겠습니다. 건설주 살려면 1등 주식 샀어요. 1등 주식. 네, 그래요. 나무르멘토,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사실 가격이 좀 나왔거든요. 가격 반등이 나와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또다시 햇볕이 드는 거 아니냐, 부동산 대책의 추가 대책 부분에 정책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현재는 주도주들은 철저히 경기 방어주입니다. 맞아요. 네, 경기 방어주들이 휴식하는 틈을 타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4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8% 증가가 됐고 강남 3구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되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뭐 4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없다. 이제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07년, 2008년에 증권 세미나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팔아야 된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부동산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신창호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제 전세 사라집니다. 예. 집값을 전세 가격이 넘어서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사는 이유는요. 전세값이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국 전세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다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식을 닮아갈 것이냐, 영국식을 닮아갈 것이냐, 자, 공공주택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집이 없어서 집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애야 될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네.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2만 달러가 넘는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7천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한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아직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는 좀 맞지는 않다.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신창환 멘토와 우리 나무르 멘토는 건설주에 대해서 주도 섹터 절대 갈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순환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낙폭과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주도자 아니다라고 강력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자제 요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내시고 나서 빠져나오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건설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아까 마지막 이슈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태양광이 좀 방긋 한번 웃었던 것 같아요. 오성 LST, 웅진에너지 같은 게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EU발의 훈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고 있는데요. 반덤핑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에 반발 수혜가 되겠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이 올해 들어와서 가긴 갈 것 같은 테마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또 다시 한번 연출이 되다가 죽고 갈 거야 말 거야 하다가 다시 한번 업황부진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오늘 또 반짝이 나왔습니다. 나무르 멘토. 이번엔 태양광 치킨 게임 승자로서 빛을 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는요. 지난 우리 그 OCI 같은 동양 제철화학 30배 갔거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0배. 지금의 OCI죠? 예, 지금 OCI 예전에 이제 동양 제철화학이었고요. 그때 코스닥에 HNT라는 종목이 한 종목 등장해가지고요. 주가 100배 갔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없죠.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도 많으신데요. 그때의 상황을 보면 유가가 30달러에서요. 143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유가가 30년 전에 제2차 유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유가 가격이요. 30달러였거든요. 30년 동안, 25년 동안 유가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출발한 유가가 143달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다, 뭐 풍력이다 이런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지만 지금 유가 143달러를 넘어서 300달러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태양광 산업의 아직까지 경제성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 패러티라고요. 네. 적정한 태양광의 발전 원가가 이 유가와 대체 그 석탄이라든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단가와 같은 맥락으로 거의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분명히 이런 대체 에너지들이 많은 설비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소비와 서비스 부분은 살아나고 있지만 제조업 살아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 요원하다. 지금 이제 반덤핑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은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태양광 세계 메이저 기업들 전부 다 부채율이 1000% 가까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를 먹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허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 주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화학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화학주나 피팅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태양광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가치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CC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부분의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부분의 안정성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주가가 탄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이거는 태양광 때문이 아니라 네. 나머지 사업 부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태양광만 따로 빼놓고 본다면은요. 네.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역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나무로 멘토. 신차원 멘토도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 태양광 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국민 사기극이 여러 개 있었죠. 네. 국민 사기극이 뭐 LG와 국민 사기극이고요.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 네, 국민 사기극인데 국민 참. 사기극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해가지고 유보율 높은 거하고요. 또 땅 팔아가 유보율 높은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이제 증자해가 유보율 높은 거 이거는 국민적인 사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OCI가 전형적인 그런 아주 악질적인데 OCI가 과거에 얼마냐면요. 65만 7천 원 했습니다. 65만 7천 원. 그때 65만 7천 원 때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국민연금이고 기관이고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그때 텔레비 언론은 계속 나왔다. 이게 나는 왜 안 잡아갑니까? 네. 나 왜 안 잡아간지 모르겠어. 이 국민적 사기극입니다. 이게 OCI가. 진짜 OCI가 이 국민적 사기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주식이 꿀 먹고 삽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남원장님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 농촌에 가보면 태양광 주택에가 뭐 융자했다가죠. 태양광 2년 쓰면 다 걷어냅니다. 사람들. 그 태양광판. 다 걷어내고 있어요. 왜? 네. 그 영양가 없고 추운 사기입니다. 그래가 막 대출해준다 막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남원장님 말따나 그 기름이 더 쌉니다. 싸니까 태양광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네. 하지 마라 이렇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오늘 이슈앤토크 주제를 딱 제가 주쌤답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건설, 쳐다도 보지 말아라. 아직 주도주 각인 갈 길 멀다. 지금 반짝하는 거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달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했던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의 승천주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저희 멘토분들이 추천하셨던 승천주들의 수익률표 베스트 10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현재 정대희 멘토의 인터파크 2위권, 2위부터 5위권까지 그대로 순위가 유지가 되면서 나무누 멘토의 골프존이 11.4% 5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권에서부터 10위권에 보니까요. 안성준 멘토의 KG 이니시스가 6위권으로 단계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10%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양순모 멘토의 5호 하림홀딩스가 6.9%로 8위권에 신규적으로 편입을 들어와서 상위권에 8위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나무르 멘토 GK1이 4.2%로 10위권 신규로 진입했네요. 그렇다면
오늘 멘토분들의 1위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1위를 했는지 공개합니다. 나무누 멘토의 LG 플러스가 34.9% 내 색깔 보여준다 그러더니 바로 보여주시면서 1위로 당당하게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주간 수익률 베스트 5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보니까요. 와우, 나무누 멘토가 주간 한 주 동안에 4월 29일부터 5월 6일 기준으로 상승률이 20.1% 올라오면서 당당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나무누 멘토의 종목이 3종목이나 보이네요. 주간에 가장 강했던 포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신창한 멘토의 LG화학이 상승률이 4.1%의 반등. LG화학 대장이다 얘기하시더니 현재 수익률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2.2%까지 4위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멘토분들의 주식승전 승무패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승은 이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 부분이었고요. 패는 손절 처리나 손실 매도 처리가 됐을 때 패가 붙는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김용준 멘토가 지난번에 포트를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7승 1패로 독보적인 1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대희 멘토 3승 1패, 나무누 멘토가 1승 2패, 신창한 멘토가 1승 3패로 하위권을 기록하는데 곧 승으로 전세를 역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모 멘토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가 14% 이상 부분에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들어오시면서 궤도루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포트가 좀 아쉽다. 아직 낯을 가리나요? LG생코 110 오택이 유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인터파크가 21.2%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종목 중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5월 6일 이익 실현 처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독보적인 건 여러분들 눈에 확 띄실 것 같겠고요. 전체 포드가 뭐야? 언제 이렇게 다 플러스권으로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들 핵심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이것도 뭐야? 낙폭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야? 가는 거야? 4종목 모두 다 일단 낙폭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리뷰 포인트 핵심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하고 나면요. 힘들어요. 김 PD님 어떻게 요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안 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쌤은 MC라. 네. 주식계의 조교, 나무누 멘토, LGU 플러스가 1위권을 탈환하더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겠고요. 그 속에서 나무누 멘토의 포트가 플러스권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나무누 멘토 하나하나씩 종목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예, 제가 지연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손절매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확실히 그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한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셔가지고 풍만한 잔치 때까지 계속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LG U 플러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에 급등 상한가가 나왔었죠. 야, 이런 초대형주가 상한가가 나올 줄이야. 깜짝 놀랐을 것인데요. 예상하셨어요? 이거 예상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거의 완전히 그 죽자 사자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IT 통신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가 될 수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같은 종목들이 제일 먼저 가고, 두 번째가 이 하드웨어와 그리고 망이거든요. 그래서 통신망이 이제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SK텔레콤이라든지 KT, LGU 플러스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의 대세를 이어가지고 이 통신주들이 좀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도 굉장히 크지만 여기에서 끝나기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 다음이 나온 다음에 역시 이제 융합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망의 전체적인 컨텐츠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컨텐츠 부분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현재까지는 이 U+의 내용은 워낙에 좀 좋은 상황이니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그대로 네. 좀 밀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점진적인 안정감 있는 흐름들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요. 역시 방어주 개념이고 성수기로 계속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여름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어떤 가능성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골프존 같은 종목은요, 지금 그 교원 공제회에서 이 골프존 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순히 스크린 골프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던 골프존이 이제는 네. 약간 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포탈 사이트로 변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 포탈은요, 골프 스카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어요. 완전히 독보적인 어떤 사이트였는데, 그게 이제 SBS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이제 몇몇 이제 골프 관련 그 사이트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골프존의 어떤 그 사이트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좀 이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전기술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것도 좀 안정감 있는 흐름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과는 좀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더라도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새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이 원전 사업에 대한 구상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수출 또는 우리나라 원전 관련되어서도 이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적 측면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차원에서도요.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수급에 변동을 주고 있지 않고요. 조금씩 어제도 오늘도 계속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이 전고점 92,300원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간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격이 이제 한 2, 3%만 올라가면 돌파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에 전고점을 향한 강한 흐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GKL이죠. 말 예, 많고 팔 많았던. 예, GKL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신창한 멘토하고 이렇게 퍼에 대한 논쟁을 막 벌였었는데 결국 그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퍼가 다른 우리가 보는 퍼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퍼에 제공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차익금 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단기 차익금은 현재 존재는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단기 차익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게 삼성전자도 단기 차익금이 있거든요. 기업은 적정한 부채 수준과 또 현금 흐름을 잘 이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지금 그 엔저 현상이 되면서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기분 좋게도요. 일본 사람보다 도박을 더 좋아하는 중국 사람이 등장하면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자들의 경우에도 마작을 한번 하면은요. 방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마작하고 나오거든요. 도박 굉장히 좋아하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그리고 이제 경제 특구를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받으면서 상승했는데요. 역시 계속해서 추가적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요.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리뷰 포인트 체크를 해보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GS 리테일 다시 한번 주도주로 갈까 그게 궁금증이 생겼고 GKL 얘기하시니까 놀자주들이 또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자주 갈까요?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놀자주에서. 일반 엔터주는 있지만 이 카지노주는요. 조금 더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자리는 충분히 있다. 시장에 이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선책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죠.
어느 것을 롱할 것이냐, 어느 것을 숏할 것인가의 전략에서 선택을 한다면 이들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가 지금 혼조 출발됐다라는 속보를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창원 멘토, 시원시원한 스타일 속에서, 야, 이번 주에 주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종목 포트들. 네, 근데, 요 부분들, 금방 방긋 웃으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한 주간 리뷰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포스코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뭐,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나이는 우리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증권계에 아마 지금, 막 현역에 저보다 고참이 없을 정도로 정권에서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정권에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뭐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죠. 뭐 여러분 아다시피 검찰에도 많이 불려가 보고 해봤는데 이제 제가 결론 느낀 게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가 2,000포인트에 주식을 샀을 때, 샀다. 그럼 다시 이 주식이 빠졌다. 2,000포인트 왔을 때, 내 주식이 복귀가 되는지 안 되느냐. 이게 저는 가장 키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낙폭과 우량주, 그가 최고다. 이제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래요. 여러분, 과연 6개월을 두고 한번 보시면 수익률이 몇 등 하느냐. 저는 아마 거의 1등 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랍니다. 예. 네, 그래요. 알았어요. 나를 따라 할 테니까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포스코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회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전혀 문제 없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포스코가 21일평을 돌렸습니다. 21일평 돌리는 그런 모양이고 21일평 위로 안착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제 61일평이 워낙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약세 보이는 거 있습니다. 실적은 뭐 여러분 포스코가 염려대로 굉장히 나쁠 것 같지만 크게 나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LG화학은 제가 이제 누차게 했습니다. 이미 LG화학은 이제 최근에 떨어진 양의 뭐 이미 거의 한 3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30만 제가 여러분들 추천했던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36만 7천 원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삼성 SDI가 사실 최고의 수혜주거든요. 이번에 갤럭시포의 최고의 수혜주인데 이번에 이제 크게 한 방 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충격을 좀 줬는데 13만 7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넉넉 잡아 2주 내로 플러스권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과연 제가 이제 추천했는 가격이 여러분 조금 여기 틀린데 제가 148만 원대 이평 다일 때 계속 추천해 그래요. 이거는 894에. 그렇죠. 예, 계속 추천해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148만 원대 여러분에게 이제 이평 120분 다일 때 했는데 수익이 꽤 났었어요. 예. 났는데 계속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 단위 박스권 매매를 계속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홀딩 전략 추세 매매보다는 낙폭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 매수를 하면서 5만 원 정도 수익권이 들어올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잡아보는 게 좋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단기 트레이딩이 잡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면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계좌는 불리면 그만입니다. 자,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 시초가 공략해야 될지, 눌림 매수 잡아야 될지, 공격 앞으로 공격 매수를 잡아야 될지 비장의 종목을 알아볼 시간이죠. 내일의 승천주, 이분들은 어떤 걸 갖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한 분만 갖고 나오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 우리 신창한 멘토가 대우건설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를 하실 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종목들 또는 아니면 대우건설에 대해서 신규 진입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방금 전에 전화 상담과 무료 문자 부분으로 바로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창한 멘토만 오늘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대우건설 저도 사실 요즘 최근에 좀 눈에 좀 보이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우건설 이번에 건설주가 폭락하면서 가장 이제 부분이 해외 건설 리스크 부분이었는데 대우건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건설 부분의 리스크가 최고로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진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데도 영업이익이 나지만 실제로 이제 해외 건설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한 20%씩 늘어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대우건설이 여러분 보다시피 퍼라든지 퍼가 조금 높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PBR이 0.9 정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 유동 비율, 물론 부채 비율이 건설회사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18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도 굉장히 좋거든요. 161 정도 되고 있고, 특히 대우건설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차입금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차입금이다 빚내가는 공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우건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5대 건설사 중에 대우건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대우건설이 최근에 영업 수주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조금 없는 이런 분야에서 대우건설이 낙폭과대 저점 매수 분할로 충분하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특히 낙폭 과대에서 반등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첫 번째가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제가 우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타 건설자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량 저점 매수는 하시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10에서 15% 수익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신청하면 다 예. 앞에서 예. 건설주 쳐다보지 말자 했는데 예. 오늘 대우건설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예. 그 관점은 앞에서 말씀하신 건설주 쳐다보지 말자는 국내 건설 경기의 억지성의 뉴스 플레이에서 부정적인 거고, 그렇죠. 지금 대우건설을 잡으신 건 제가 딱 듣고 보니까 해외 건설 쪽의 수준 모멘텀과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 이제 제가 아까 건설주 쳐다보지 마라 하는 네. 오늘 강했던 건설주거든요. 네네. 그런 상한가 건설주는 도떼기정.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설 이야기하는 거고. 아하. 제가 볼 때 대림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 이런 건설주들은 네네. 실적에 봐서 포라든지 낙폭 과대에서 저평가되면은 네. 이런 건설주들은 대외 리스크가 적은 그런 회사도 적극적으로 매수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서 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지금 바로 연락이 좀 왔습니다. 4628님께서 제가 8,000원에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갈까요? 신창한 멘토님 콕콕 집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4628님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면서요. 신창한 멘토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차트를 예.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반등 국면일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 분석. 내재 가치는 방금 이야기했고요.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큰 낙폭과 작은 낙폭 두 개를 보면 됩니다. 네. 예, 큰 낙폭과 작은 낙폭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큰 낙폭 일단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 작은 낙폭의 반등의 38% 가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곡점에 사신 것 같아요. 일단 8,000원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는 그 낙폭 8,300원, 그 다음에 이제 큰 변곡의 38%인 자리인, 그 다음에 이제 8,350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700원, 9,3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9,000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항시 이제 요 기계매매입니다. 8,000원 이하 사가지고 선생님도 아마 기계매매 했을 거예요. 8,000원 이하 사가지고 10,000원 파는 그런 25% 매매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우건설은 실제로 이제 보통 한 3년에 4년에 한 번씩 18,000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8,000원 이하 사가 10,000원 파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보통 이게 이제 8,000원 깨가지고 7,000원대로 갔을 때 이 주식이 한번 세게 뿜거든요. 과거 예를 보면. 세게 네. 뿜습니다. 세게 이제 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크게 보시고 저점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게 한번 적어주신다면, 정해주신다면. 저는 1,500원까지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1,500원까지 예. 보유하자. 예.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 4628님 1,500원까지 반등폭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나를 믿고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무르멘토, 대우건설 해외 수주 부분에 기대할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신창한 멘토의 내재 가치를 언급했고요. 기술적 반등의 낙폭과대 이제 돌아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 일단 큰 인정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중장기로 아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철저히 단기적인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첨언하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대우건설의 2003년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전기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고요. 주가는 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줄들을 주가가 다 풀었을 때 그제서야 실제로 연이 훨씬 높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연이 이 전기줄을 다 풀고 올라갔을 때 아주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의 시점을 보자면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이 위에 전기줄들이 너무 많죠. 예, 이 전기줄들이 많기 때문에 연이 날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약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철저히 좀 짧게 끊어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5,000원까지 가기 위해서 네. 우리 상당히 좀 많은 그 롤링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대우건설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10% 뛰기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겸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건 괜찮다 이런 예, 반드시 뭐 하나 추가하자면은요, 반드시 박스권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는데 박스권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튼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니까 저도 이 종목의 추천에 대해서는 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예, 네. 시장님도 뭐 추가 의견 뭐 없으세요? 예, 저도 뭐 그래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은 좀 사실은 걸린다. 예.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히 있다, 매력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남은 멘트 하나만 더 해서 여쭤볼게요. 앞에서 건설주 쳐다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남강토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이 손해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도 이 지금 이런 건설주들이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현재 그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저평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쓸데없이 시장의 뉴스에 의해서 단기적인 M&A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다른 종목들을 건설주는 쳐다보지 말자. 하지만 이렇게 해외적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건설주는 체크해보자라는, 즉 네임밸류가 있는 건설주 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창한 멘토의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신창한 멘토가 대우건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내일 매수가 시초가의 공략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9,000원을 얘기해 주셨지만 중의적 관점이 1,500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역시 손절매란 없다라고 하면서 의견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포트폴리오 점검합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 아까 리뷰 포인트에 보시면 5종목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에서 5종목이 다시 한번 채워집니다. 내일 대우건설이 시초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하여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그래요. 내일의 승천주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은 좀 더 매우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증시 뒷담화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이분들과 재계 충수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설단과 함께 52인이나 최대 부분이라는 얘기와 함께 속속들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루머만 돌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주하고 삼성그룹주에 대한 얘기는 저도 접했거든요. 사실 나무르 멘토 이 부분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많아요. 한진그룹도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있고요. 삼성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의 방미는요, 아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미 관계의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이번에 워싱턴 포스티지라든지 이런 그
주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국의 경제를 담보로 일본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엔저 용인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경제가 지금 분명히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북촌동 이제 한옥마을에 보통의 이제 5월 최대 성수기에 일본인들이 전부 다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경제가 일본발 엔저 영향이 우리나라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 어느 정도 미국과 다시 한번 노크를 좀 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 여기에는 또 이제 원자력 폐기물 관련한 내용들도 같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치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폐기물 부분도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게 다시 재처리 문제가 좀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5월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 같고요. 그리고 첫 방문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빠른 방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서 골프를 치면서 골프차 운전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 많이 좀 가지고 올 가능성을 보고 증시에서는요 좀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님 요즘 학원 다니세요 혹시? 멘토 학원 다니시나요? 아니세요? 네, 뭐 제가 뭐 그 정도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니시는 거 분명한데요. 나무르 멘토 오늘 그 내용이 좀 돌았어요. 시장에서 그 쇠고기 쪽의 협의도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비육들 같은 경우에 또 뭐가 나올까요? 뭐 그런 우려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각종 이제 FTA 보정한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좀 들어가긴 할 것인데요. 오히려 실보다 덕이 많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겠나. 별로 제가 볼 때는요 서두르고 있지 않거든요.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번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네. 뭐 이제 재미로 하던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만은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뭐 핸드백이다 나왔는데 1등은요. 수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수첩보다 머릿속에 다 담아서 가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한데 이분이 그 정치와 경제 할 얘기 참 많으신 우리 멘토분이신데요. 현대기아차가 무슨 뭐 공장 증설에 화답을 갖고 보물을 하나 갖고 올 것이다. 삼성전자는 뭐 이번에 문제 생겼던 거 정리하고 올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좀 다들 건네기 신청한 멘토 수혜보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개성공단 그 업주분들이 아마 피를 통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글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이제 우리 집에 개가 2분개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엉뚱한 개들이 와가지고 어르렁거리면 우리 개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뭐 정례 훈련이라 가지고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 하필이면 또 뭐 서해안 뭐 해군 훈련, 또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가 뭐 조율을 하겠지만, 한다, 뭐 대기업이 미국 공장 차린다, 뭐, 물론 뭐 공장 차린 이유가 한국 노조들이 인간답자니까요. 뭐 그런 하겠지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내실을 과연 그 대외적으로만 너무 다져서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뭐 미국 눈치 보는 건 아시아권 범우주권은 다 알지만은, 내실을 좀 다지고 가야 되는 외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썼는데, 하루하루가 미국 오늘 뭐, 부자들 교포들 갖다 놓고 뭐, 짠짠짠 해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개성 공단 대표업자 노무자들은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생통 맞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미국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프리하게 조금 다진 다음에 가도 충분히 되지 않나. 그건 너무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런데 저는 박근혜 정부는 눈치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만은 여당 중에 나는 방금 조금 전에 주택 이야기 했지만 서민을 위해 한다대요. 복지 한다 해놓고 복지 푼돈 줘놓고 집값 올려보면 뭐 복지 100만 원 줘가 뭐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보면 뭐 5년 모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앞뒤 안 맞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미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뭐 짠짠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말든 하고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제 민족의 문제죠.
저 남북이 좀 해결도 하고 또 개성공단도 프리하게 좀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창원 멘토, 예. 이 정재계가 가서 재계 쪽에서 보물꾸러미를 가져오는 것보다 예. 가장 좋은 건 지금 개성공단의 어떤 교통정리를 좀 더 큰 걸 갖고 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내실이 있다, 튼실하다. 이미 현대자동차 그 공장 거기 안 가도 체립니다. 그렇죠. 생산성 그 문제거든. 그렇죠. 닭대가리들 노조들이 이제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좀 발언 자제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이미 자동차가 체리고 삼성 그거 다 합니다. 그거 안 가도 박근혜 대통령 안 가도 할 거 다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 부분의 문제 부분을 잡아가지고 오는 게 오히려 내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나무는 멘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만약에 지금 이 방미 경제사절단에 가져올 가장 큰 우리 주식 투자에게 큰 선물을 가져오길 바라는 게 있다면? 결국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한 리스크 안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4월에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북한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한 리스크 가장 이제 줄여나가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의 어떤 주가는 약 한 10% 정도는 북한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적정 퍼가 한 12 정도 돼야 되는데 10 언더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북한 리스크가 존재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여기에 좀 해법을 좀 가져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우리 경제사절단이 큰 보따리, 보물보따리를 가져오는 것보다는요, 개성공단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위험성이 됐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의 증시 뒷담화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이 꼬인 부분에 반등이 있다라고 이 두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내일장 어떤 포인트를 갖고 핵심적으로 잡아보는지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반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 머리 잘랐는데 괜찮나요? 네. 일단 화면빨 잘 받는다는 얘기는 하고 계시던데요. 그래봤자 뭐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되겠죠. 네, 11시 12분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글로벌 증시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근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속보상에서 혼조 출발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요. 현재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약보합세로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합권 내에서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주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올해만 약 13%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를 가늠하는 제조업 지표는 지금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증시는 통화 정책의 결과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지금 향후 증시에 대한 비관론도 많이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영국과 일본의 휴장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에도 중요 지표가 이정된 게 없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 없이 이대로 보합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영국 증시 같은 경우 휴장을 했는데요. 현재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락을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유럽 증시는 이제 지난주 지금 또 수년 내 최고치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 소폭으로 출발했고 현재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 4일에 EU에서는 이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 3국 국가에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각각 2년, 1년씩 연장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증시 상승에 대한 지금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지금 반응과 또는 이제 EU 지역에 대한 불신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일 유럽 증시도 지금 중요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보합세로 장을 마무리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통화, 귀금속 가격 또한 지금 변동성 없는 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자체적으로 전일 부분에 상승했던 부분에 숨고르기가 좀 나가고 있는 것이 체크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은 좀 있는지 주간 증시와 다르게 야간 쪽에서 방긋 웃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주간에 소폭 하락 마감한 후에 지금 한산한 거래량에 따른 변동성 없는 장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소폭의 매수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9일에 금통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해외 증시 별로 즐거울 게 없네요. 없습니다. 너씨 내일 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 그래야 투자자도 웃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없네요. 네, 그래요. 오늘 현대선물 신고처럼과 매일 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쏜살같이 달려온 주식 승천 10시 월요일 방송도 이제 슬슬 마무리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지 신청한 멘토부터 내일장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언론의 최고의 테마는 남양유업이죠. 남양유업 대리점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어쩌든지 이번에 집어 뜯으십시오. 예, 뜯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입니다. 네. 매수 관점이고 저는 여러분 이제 1900개일 때 1980 간다 했는데 밀리지만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저는 무조건 1등 주식입니다. 1등 주식에 포인트를 맞춰라 이렇게 보시고 글쎄요, 코스닥은 지금 뭐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는 하여튼 낙폭과대 1등 주식, 지수가 상승을 신고가 갱신할 때 제가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4일에 모든 우량주들은 실적이 나쁘나 좋으나 다 신고가를 갱신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랬죠. 낙폭과대 우량주 쪽으로 저점 매수 유효한 자리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눌린 매수 잡자 우리 신청하면 또 대장주들 잡자라고 했고요. 남은 멘토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 예, 지금 마침 그 뉴욕시에서 열리고 있는 지표 중에서 EWY에서 남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인덱스를 보니까요. 뭐 견조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뭐 많이 밀릴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도 가능하다. 접근 신규 매수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의 상승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일정 부분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뭐 충분히 천천히 좀 느긋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단 하나 이제 조금 이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네. 기관이 한 4일 정도 연속 이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강화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수 소비재 질주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일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은 내수 소비자 남은 멘토랑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무리 짓기 전에 고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우리 교수님이죠. 김용준 멘토. 그리고 주식승천 인기 MC 아우 창피해 저 김도영 멘토가 5월 11일 토요일 대전을 시작으로 25일과 26일 대구 부산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5만 원이겠고요.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 말할 수 없었던 거, 시장의 노하우, 그리고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전화 1577-7451번으로 선착순 20분만 먼저 체크를 해줘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승천 10시 월요일 팀 여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내일도 자신있게 매수하자는 두 분의 의견 잘 판단해서 같이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 주쌤 김도영의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